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 K방역 이어 K경제선도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인간 노동으로 생산하는 시대가 가고 기술 혁신과 디지털 경제로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과 후는 수렵채집에서 농경사회로 전환 만큼 큰 질적 변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한계 생산비가 제로에 수렴하며 공급 역량은 거의 무한대로 커지고 글로벌 초거대 기업의 초과이윤이 급증하는 대신 구조적 노동 수요 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 절벽으로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 침체가 일상이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시장 영역인 공급과 수요, 정부 영역인 재정 조정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소득은 정부의 재정 기능을 통한 안정적 소비 수요 창출로 투자와 생산 공급을 늘려 경제 선순환을 유지합니다. 국민에게 지급되므로 복지적이지만 수요 공급 균형 회복으로 경제 선순환을 유지시키는데 더 큰 방점이 있는 경제정책입니다. 노동이 주된 생산수단이고 원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때의 노동은 생계수단이지만 인공지능 기계가 생산을 맡아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생산하면서도 일자리가 없을 때의 노동은 삶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려는 생각에는 반대합니다.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므로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 제외나 특정 계층 선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소액이라도 모두 지급해야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의 조세 저항과 정책 저항을 최소화하며 기본소득을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은 증세를 전제할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 조정을 통해 소액으로 시작한 후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확대에 국민이 동의할 때 비로소 증세로 점차 증액하는 순차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급 부족에서 수요 부족 시대로 경제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변하는데도 과거에 매몰되어 과거 정책의 확장판만 경제정책으로 알면서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오해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작은 우물에서 이제 더 큰 운덩이로 옮겨가는 마당이라면 우물안 개구리의 시야도 바뀌어야 합니다. 낙수효과 시대는 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경제 활성화에 유용한 소멸조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직수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선진국이 못했다고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아 기존 복지를 대체해야 하는 선진국보다 극히 낮은 복지 지출을 늘려가야 하는 우리가 기본소득 도입에 더 적합합니다. 의료 선진국을 압도한 K방역처럼 기본소득을 통한 K경제로 자본주의 경제사의 새 장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취약노동자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 관련 뉴스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시장군 수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방역 조치는 과감하게 하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는 경기도 원칙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 원씩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 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 장군 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안병용 경기도시 장군 수협의회장은 이날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 감염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 시장을 비롯해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도시장군수 협의회 회장단이 함께했다. 긴급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 검사를 위한 병가소득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 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 형태 노동 종사자를 말한다. 도화시군협의회는 이들이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 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아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 원의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와 함께 도화시군협의회는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지급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 원, 4주인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영세업소임에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나 경기신보, 일반금융권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도화시군협의회는 도화경기신보부증 아래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이들 업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유흥업소에 대한 보증 제한과 대출 제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없애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도화시군협의회는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역수칙과 관련해 경기도가 제시하는 전제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신음이 이어지고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공격하고 있다며 이 위기를 코로나19로 드러난 취약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를 세심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